정보기 기업 오늘은요 AT&T 준비를 했습니다. 유무선 통신사예요. 우리나라 뭐 SK텔레콤, 뭐 KT, LGU 플러스 뭐 그런 기업인데 와 AT&T가요. 그냥 금요일날 주가는 4% 하락을 하긴 했는데 30년 내 최저치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AT&T 우리 통신사들이라고 한다면 중장기 그냥 장기 투자하는 종목으로 통신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의 변동성 크지 않고 배당주 대표적인 배당주이고 그런데 와 우리 뭐 주식에 맨날 장기 투자해라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AT&T 했다면 그냥 폭망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30년의 최저치라는 거 그죠?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자 JP모건의 필립 푸식 애널리스트가요 AT&T 지금 반등 모멘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금요일날 엄청 대형 이슈가 하나가 좀 터졌거든요. 이거 되게 좀 골치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JP모건에서 일단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를 22달러에서 17달러로 23%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한 17%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날 도이치뱅크도 매수 의견은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23달러에서 22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난 아니야 하고 할 법도 해요. 그냥 1,300원 낮춘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할 거 뭐 하려고 해 하는데 아마 주말 사이에 터진 그 이슈에 대해서 다루기 위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무슨 이슈였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넘어가 볼게요. 자, AT&T 어떤 기업인지 저희 정리하고 가자면 1983년에 설립된 유무선 통신 회사이고요. 이 통신업계는 3강이 있습니다. 버라이즌, 티모바일, 그리고 AT&T 요 셋이 3강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버라이즌이 그 4G LTE 이쪽에서는 버라이즌이 1등이었고요. 지금 이제 5G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는 T모바일이 눈에 띄게 1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AT&T는 뭐야? 네, 4G에서도 2위였고요. 5G에서도 2위입니다. 대충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하지도 않고 그 중간쯤 어디에서 대응하고 있는 뭐 그런 통신사다라는 거 통신사들 중에서의 그 위치 찍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근데 지금 AT&T가 처한 상황들을 좀 보시면은요 지난해 매출이 28.5% 감소했고 순이익이 대규모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5G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디어 사업 부문을 분사를 했죠. 이제 그러면서 발생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완전 실적 개판인데 이게 아니라 몇 가지의 좀 특이한 이슈는 있었다라는 거는 좀 저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통신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성장 지표가 이 모바일 후불 요금제 신규 가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뭐 모바일 후불 요금제 이렇게 하면 뭔 소리 하는데 우리 통신 한 달 쓰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요금 지불하잖아요.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요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신규 가입자 수가 1분기 때 4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 동기에 69만 명이니까 신규 가입자가 늘기는 하지만 확실히 성장세가 좀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때 AT&T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불필요한 출혈 마케팅 경쟁 안 할 거야. 안 했어. 그리고 경쟁사가 이제 신제품 새로운 요금제 출시하면서 이건 일시적으로 요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 염려하지 마 였는데 헐 2분기 신규 가입자 수 증가 요 전망치가 30만 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1분기 때 했던 얘기는 뭐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모멘텀이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요 가입자 수에서도 좀 나오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통신사들은요 어떤 업체보다도 잉여 현금 흐름 FCF 요 흐름의 시장은 되게 민감해요. 왜? 잉여 현금 흐름이 배당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1분기 때 10억 달러에 그쳤어요. 잉여 현금 흐름 창출이 시장에서는 30억 달러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우리 올 1년 동안 160억 달러 잉여 현금 흐름 창출할 거야 라고 했는데 1분기 때 10억 달러 하니까 충격이야 였거든요. 근데 뭐 배당은 그래도 꾸역꾸역
뭐 하고는 있어요. 2021년에는 배당금이 분기 배당금이 주당 0.52달러였는데 작년부터는 이거를 뭐 0.28달러로 낮추기는 했죠. 낮추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그래도 2분기 때는 우리 한 3, 40억 달러는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잉여 현금 흐름에서도 조금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은 작년에는 한 5.8% 정도가 나왔어요. 뭐 은행보다 낮다. 그죠? 근데 올해도 0.28달러 주당 배당금을 유지를 하는데 배당 수익률이 이제 7에서 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 수익률의 함정이에요. 주가가 밀리면 배당금은 똑같아도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느냐 라면 그만큼 배당금이 늘기 때문인 건데 이렇게 주가가 하향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느는 거 이런 것들 우리 그래서 배당 수익률 그냥 뭐 10% 20% 이런 거에만 환호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 기업의 배당금이 어느 정도고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배당금 똑같아도 주가 대비 이 배당금이 몇 %야가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주가 빠져버리면 이거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AT&T 하면 배당 수익률이 7%래 8%래 이거 사 이게 아니라 이런 추세를 같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과 이 성장 지표인 모바일 후불 요금제 이 부분도 지금 좀 주춤주춤하다라는 상황. 이거는 이제 신규 이슈는 아닙니다. 신규 이슈 터진 게 이겁니다. 독성 납 케이블 방치 논란.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금요일 날 단독 보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한 게 아니라 과거 막 1950년 이전에 어차피 그때부터 이제 통신은 있었으니까 이게 케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케이블. 근데 그 납 케이블인데 요게 이제 독성이 있는 그거고 이거를 지금은 이제 케이블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는 있는데 과거에 쓰던 것들 있죠. 그거를 제대로 아마 철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전봇대에 요게 있고 그 이제 선들을 연결하는 걸 뭐 수로를 통해서도 하고 토지 밑에도 묻어놓고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철수를 하면서 다 뭐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정리가 안 됐고 거기에서 독성이 있는 이 납성분이더라. 근데 이제 AT&T에서는 아니 우리 규정에 맞게 잘 그동안 해왔고 이거 너희들 뭔가 잘못한 거야. 이거 독성 딱 그냥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기준치 미만이야 라고 했는데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거를 뭐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 이 케이블이 있는 곳에 이 납 함유율이 너무 기준치를 초과하게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런 토양이라던가 해양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그러면 인류의 건강과도 이제 밀접한 영향이 있다. 이걸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좀 난리가 났던 건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AT&T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 이 케이블선 네트워크 깔았던 모든 통신사가 해당하기 때문에 뭐 버라이즌도 있고 뭐 아마 뭐 몇 개를 언급을 했어요. AT&T, 버라이즌,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뭐 통신사들 하고 나서 나머지 기타 등등의 T-모바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신사들이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걸 AT&T만? AT&T가 그동안 이 망이 좀 애들이 긴가 봐요. 그러니까 전국구로 해서 깔아놨기 때문에 그 케이블이 좀 길고 또 과거에 고러한 요 가입자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통신사들이 이 납 케이블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 59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이 돼. 근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야 라는 거고 그리고 제거 비용만 590억 달러인데 자 소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오염과 관련된 소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시민들이 내 건강 니들이 해쳤어 하면서 이 지역의 시민들이 다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량적으로 따져볼 수 없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쉽지 않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는 건데 지금 얘들은 5G 때문에 투자도 겁나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엄청난 리스크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좀 나오는데 이번 JP모건도 요 이슈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그래, AT&T 저평가에 배당 매력 있어. 실제로 봤더니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EV/EBITDA. 그러니까 이 삼각전 이익 대비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몇 배야? 5.6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5.6배가 사상 최저 수준, 그러니까 뭐 사상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거고, 선행 퍼 앞으로 예상 이익 대비 지금 주가가 몇 배이지? 봤더니 그것도 6.2배. 역사적 평균이 8.6배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싸. 주가 싸. 30년 내 최저치인데 얼마나 싸 보여요. 그죠? 그리고 분기 배당도 지금 주당 0.28달러 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7, 8%네? 그러면 남들이 보면은 저평가에 배당 매력 있는 유망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따져보면 얘들이 일단 경쟁 시바로 성장 둔화세가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광대역 및 우성통신 매출 부분의 성장세가 기대에 미흡하고 있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먹거리인데, 그죠? 이게 그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우려로 하나였고, 기존 유선 부문도 매출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통신 분야가 다 아마 또 무선 쪽으로 가면서 이건 또 불가피하죠. 거기에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애널을 봤을 때는 향후 10년간 성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갈 것 같아.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거 하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이해가 돼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성장 기대감이 있을 때 그걸 주가에 선반영을 하면서 고평가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성장주들은 뭐 퍼가 100배니 뭐니 나오는 게 그런 건데, 성장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상 최저인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긍정적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앞서 이야기했던 독성 납, 케이블 관련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했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위험 프리미엄인지 자체가 계산하기가 너무 지금 어려운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소송으로 이어지면 이게 정말 꽤 오랜 기간, 장기간의 이런 오버행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뭐 저평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잉여 현금 흐름 대비 기업의 가치 23.7배인데, 그러니까 현금 대비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느냐인데, 장기적 소송 위험을 고려하면 그럼 이제 얼마나 현금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23.7배 이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지금이 되게 기업의 어떤 리스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게 5년 주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30년의 최저치니 30년을 이거 늘려봐도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계속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2020년부터 얘들이 4년 연속 마이너스 연간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 올 들어서만 지금 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애널들 전체적인 애널 평균을 봐도 27명 가운데 9명만 매수 의견이고요. 한 중립이 한 56%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 여력은 이렇게 주가 빠지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추가 상승 여력이 많게 나와요.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목표가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이것도 좀 수렴을 하게 되는데, 지금 평균 목표가는 한 20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39% 더 높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목표가 뭐 이런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 요인들, 지금 정말 그 독성납 케이블 이거는 저희가 좀 계속 따져봐야 할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AT&T뿐만 아니라 뭐 버라이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뭐 얘들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보도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확정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증 과정이 좀 이어질 텐데, 이게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환경 오염이나 실제 인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았었더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게 실제 그렇게 되고 소송에 걸리면 진짜 이 주주분들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